안녕하십니까, 슈퍼맘 박현영입니다. 저도 옛날에 동시통역사 활동을 했을 때 이제 단어 암기법이, 저만의 암기법이 있는데 오늘 저도 그거 썰 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단어 암기에 대한 얘기는 제가 강연을 참 많이 했지만 오늘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영단어 암기법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다개국어 암기법 얘기를 좀 하다 보면 똑같이 겹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 최대 공약수라는 게 레벨 1에서 한번 나왔다. 그러면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계속 인수분해. 이 단어는 계속 만나요. 뭐 예를 들어서 최대 공약수. 그럼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결국은 처음에만 조금 힘들 뿐 번역본과 함께 빨리 뜻을 알게 되면 그 단어의 암기를 굳이 따로 하지 않아도 수학 용어조차도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단어 암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현실 조언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깜지하지 마라. 막 필사하지 마라. 백날 필사해봤자요, 신경이 손가락과 눈에 쓰는 데 근력에 신경이 다가갖고 막상 내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엉뚱한 데에 다 쏠려 있어요. 이러면 손가락, 눈, 시각적인 거 이렇게 되잖아요. 절대 깜지는요, 순간 암기가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어떤 획수를 기억해서 손이 기억해야 되고 손가락이 기억을 해야 되는 한자를 많이 써서 암기하는 거는 그거는 깜지가 필요하고 필사가 필요한 암기학습법이겠지만 그 외에 영단어나 다개국어 단어는 무조건 책을 많이 암기해서 익혀야 돼요. 예를 들어 banal이라는 단어, 그때 banal 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렸죠. 매우 진부하고 고루타분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banal, 진부한, 고루타분한, banal 이렇게 단어만 쏠랑 빼갖고 암기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모든 거의 핵심은 예문 또는 그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많이 만나는 게 답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 banal을 BK 리더스에서 만났어. My mom was so banal. She always told me never wear short skirts. 우리 엄마는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 나한테 항상 쇼트 치마 입고 다니지 마라고 얘기했어. Oh my gosh. 근데 Maverick 리더스를 봤더니 Our principal is so banal. He always told us be careful. Do not run in the classroom. Listen to your teacher. Listen to your parents. 맨날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야. 우리 교장 선생님은 너무 진부하고 고리타분해서 맨날 그냥 귀따갑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한다. 이런 이 스토리를 또 베이너를 만났어. 근데 또 미국 교과서에서 알파 리딩에서 베이너를 되게 많이 나거든. 베이너를 또 만났어. 여기저기 저기 베이너를 만나면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베이너의 스펠링이라든지 베이너를 알게 돼요. 그러면 베이너를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도 알고, 또 여러분들 코스북 좀 많이 우리 공부했어요. 코스북 한 대여섯 종 했죠. 거기서 이 책, 저 책에서 또 나오면 결국은 많이 풀어볼 때마다 쓰고 많이 읽을 때마다 읽고 이러면서 베이너를 완벽하게 암기하는 방법이 지구상 최고의 암기법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나한테 맞는 공부법은 뭘까? 누가 뭐 하라 그래서 그거를 듣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한 달씩 해봤어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내가 진짜 암기가 너무 여전히 기억이 잘 나고 여전히 그 단어를 내가 회화에서도 써먹고 내가 막 작문화했는데 그 단어를 진짜 단어를 녹여내서 쓴다 그러면 그 단어가 내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암기는 했는데 평상시에 그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아. You know what? I think my father is very banal. 이렇게 내가 외웠던 단어를 회화에서 내가 써먹어. 그러면 진짜 그 단어는 내 거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단어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진짜 그렇게 활용을 잘했나,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 자신한테. 그리고 제 딸한테도 해봤고, 제가 영어학원 강사를 20년 동안 했을 때 학생들한테도 많이 해봤어요. 다 똑같아. 그냥 막 외우고 저한테 쪽지 시험 치르고 이렇게 외운 애들은 한 달 지나서 그거 갖고 시험 치르고 그걸로 말하게 하고 영작하게 하고 회화 시험 치르면 다 틀려. 다 까먹어요. 근데 그 단어가 들어간 걸로 다양한 문제를 다각도로 제가 이제 문제를 내서 주고, 그 당시는 코스북 같은 게 없었으니까
3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코스는 딱 옛날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제가 많이 냈었고요. 그거 갖고 쇼트 스토리도 제가 막 재미난 단문도 만들어서 요거 한번 지문 계속 읽어봐 해서 다각도로 자꾸 읽게 하고 문제를 많이 풀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그런 단어들 몇 개 시험을 치르면 애들이 다 기억을 해요. 저 또한 코스북이나 이런 것들 문제 리더스북을 많이 읽고 외운 단어랑 제가 막 귀신 신들린 것처럼 눈알 흰자 보이면서 이렇게 외운 거라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달랐어요. 외웠던 거는 2달 뒤만 싹 까먹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일주일 뒤에도 싹 까먹어요. 근데 확실히 책을 많이 읽고 예문을 많이 읽고 이거 갖고 문제풀이도 많이 하는데, 문제풀이를 할 때 반드시 소리내서 그 단어가 들어간 문제풀이 읽고 하고 나면 한 달 뒤에 진짜 내 것이 돼갖고 그 단어를 막 내가 유식한 단어를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많은 책을 읽고 다양한 책을 읽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단어암기법의 영순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외국 가서 생활하고 서바이벌하고 직장 생활을 하려면 시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초중고 대학교까지는 시험이라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막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당황해하지 않고 패스하지 않고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대충 앞뒤 문맥 파악하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 어감이라 그러죠. 어학 감각, 센스, 단어를 통박으로 때려 맞히는 이 센스가 있어요. 그거 유추 능력이 언제 생기냐면 참으로 많은 리딩을 하고 많은 코스북을 풀 때 그 유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우리도 그래서 많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고 하는데, 그리고 미국 교과서는 정말 좋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항상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미국 교과서라는 건 교과서를 위해서 책의 지문을 집필하지 않아요. 유명한 책들을 다 편집하거나 발췌하거나 그대로 통째로 계약을 맺고 다 수록하는 게 교과서입니다.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도 교과서를 위해서 집필하지 않아요. 유명한 시, 동화, 소설, 명작 이런 거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다 해외 거를 갖다 써요. 맥밀란, 맥그로힐, 빅캣 리더스, 콜린스 거, 뭐 등등등 세계적인 출판사의 그 지문을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유리한 게, 우리나라 이제 수능 출제위원이라든지 모의고사 출제위원이라든지 고등학교 시험 출제위원, 중고등학교 출제위원들은 미국, 영국의 교과서라든지 빅캣 리더스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맥밀란 이런 데 거의 책들의 넌픽션을 되게 좋아해요. 가장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거기 거 발췌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콜린스 그때 부사장님이 한국에서 얘기했던 게, 우리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빅캣 뭐 슈퍼맘에서 조금 뭐 판매되는 거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서 우리 거 지문을 함부로 쓰면 이제 저작권으로 바로 소송 걸면 끝나니까, 뭐 지문 너희 거 책 뭐 그린 레벨 중에 뭐 발췌해서 우리 시험 때 썼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로열티 내고 하는 건데, 그런 로열티, 그리고 콜린스의 영어 사전을 한국어로 번역해 갖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전자 탭 이런 데 다 집어넣거든요. 그 사람들이 클릭해서 쓸 때마다 얼마. 그리고 콜린스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문제에 쓰이는 지문 발췌, 자기네 거 지문 갖다 쓰는 거, 미국의 유명한 10대 교과서 만든 출판사들이 콜린스의 지문 갖다 쓰는 거, 빅캣 거 갖다 쓰는 거,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거저 먹는군 이거예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시험 잘 보기 위해서는 최고의 미국 교과서와 최고의 리더스로 공부하라 이거예요. 많이 읽고 그걸로 문제 풀면 여러분들은 이미 최강의 이 영어 널리지가 갖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깜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눈으로만 암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는 특히 단어 암기가 안 되는 게, 차라리 문학은 그냥 암기하면서 하면 되지만 수학과학은 이게 미치는 거예요. 발음도 잘 안 되고 그 특유의 용어를 뜻도 모르고, 그래서 반드시 한글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비커 용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그 영어로 새로 만들어낸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전을 타도 뜻이 없대요. 그래서 그 뜻을 억지로 영어에 맞춰서 만들어냈대. 뭐 쑥 들어가는 오목한 비커 접시 뭐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참 멋진 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나라 애들이 그냥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1년에 그 몇 억 단위의 그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 어떤 교재로 하나 그 교재는 구할 수는 있겠지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강남 대치동 학원에서 그런 교재로 공부한다? 나도 쟤네 대치동 못지않게 나도 해볼 테야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자기 공부가 돼야 되는데 번역본이 없으면 죽는데 이거를 번역본을 다 만드실 생각을 어떻게 했냐요. 그래서 제가 제 딸이 번역본이 없어서 죽다 살아났거든요. 저도 죽다 살아났고 그래서 정말 내 딸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도 번역본을 만들어 놓고 싶어서 했다 그랬더니 너무 큰일 하신다고 그 얘기해서 저도 우쓱 막 했는데 한글 뜻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번역본이 없는 상태에서 넌픽션 수학과학 같은 거는 사실 암기는커녕 이해도 안 돼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갑자기 훨씬 더 이해가 빠르죠. Jawbreakers, 눈깔 사탕. 이렇게 큰 눈알 사탕을 Jawbreakers. Jaw는 턱이고 breaker는 턱 파괴자. 턱이야. 너무 알이 크니까 내가 턱이 찢어진 거야. 그래서 턱 파괴자 Jawbreakers는 그 정도로 알이 큰 눈깔 사탕을 뜻해요. 제가 설명을 듬뿍 다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Jawbreakers가 자동으로 암기가 되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번역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뜻을 정확히 안 다음에 막 수십 번 양쪽을 읽으면 암기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번역본과 함께하는 암송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는 필사 반대, 눈으로 암기하는 거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암기를 하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이제 너무나 다 알게 되면 그때서부터 암송 안 하고 그냥 눈으로 쭉쭉 읽을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에는 천천히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Find the answer of the 이러면서 쭉쭉쭉쭉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는 번역본 보고 오답을 찾아서 어쩌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말도 한번 쭉 읽어도 보고 이 뜻이구나.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한글 딱 쳐버리고 영어로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소리로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눈으로 읽어도 읽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번역본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엔 번역본 없이 문제를 풀어라.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가끔가다 현진이 옛날 책 갖고 오면 맨날 똑같은 거 2권, 3권씩 있잖아요. 저는 꼭 그렇게 해서 애가 하나 다 겨우 이제 저랑 막 피땀 흘려서 막 엄청나게 막 삐질삐질 땀 흘려서 이제 해서 그렇다고 그걸 다 마스터한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 거를 갖다서 풀면 진짜 제 도움 없이 번역 없이도 진짜 그때부터는 풀기 시작해요. 한 번 그 번역 좀 하고 같이 풀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똑같은 걸 들이밀었을 때 애가 풀어요. 근데 번역 없이 그냥 풀라 그러면 삐질삐질 하다가 내가 무슨 미국 교과서로 수학을 해 이렇게 되거든요. 번역본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영어 리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쭉쭉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만 그거를 이게 jawbreakers. I had a lot of jawbreakers. 나는 눈알 사탕을 많이 먹었다. 턱 파괴자니까 그 정도로 큰 거. jawbreakers. I had a lot of jawbreakers. 그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번역 안 봐줘. 그 다음부터 그냥 읽어. Well, my sister wanted to have some jawbreakers because she loved the size.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냥 영어로 슬슬 읽게 되는 거죠. 왜? 한 번 본 것만으로도 영어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암송을 이제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모르는 단어, 잘 안 외워지는 단어는 어떻게 하냐. 이제 다계국어 할 때 이제 내일 현진이가 출연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우리 모녀가 다계국어 단어 암기한 걸 좀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저 레벨의 단어들은 단어 수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암송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 그리고 단어가 들어간 통문장을 이제 문장 길이가 짧으니까 많이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로 암송하면서 외칠 필요는 있어요. 어릴 때는 완전 저 레벨 때는 왜냐면 그게 몇 개 안 되거든요. 이제 커서 그냥 깨알이 될 때는 진짜 이제 많이 읽는 게 답이겠지만 요런 짧은 것들은 어서 일어나! 快起床! 졸려요! 我很困! 잘 잤니? 睡得好吗? 뭐 이러면서 이게 자꾸 이게 탁 치면 자동 발사 뿡이 될 정도로 툭탁툭탁툭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는 줌 수업도 하나의 예입니다.
엄청나게 반복시키잖아요. 선생님들이 반복하고 너희들끼리 해봐. 뭐 딴 애한테 물어보면 나도 속으로 대답하고 딴 애 하는 거 듣고 남 차례 때 것도 같이 암송되고 이러면서 티키타카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면 되게 좋겠고. 그래서 저 레벨의 한 줄 두 줄짜리는 굉장히 엄마가 한국말로 하면 애가 영어로 문장을 통째미로 하고 거기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단어는 엄마가 눈깔 사탕이 뭐였지? 그럼 jawbreakers. 와. 그럼 나 눈깔 사탕 많이 먹었어. 그거 문장에 나왔지. 뭐였지? 그러면 I had a lot of jawbreakers. 그렇지. 뭐 이런 것들 있죠. 문장이 짧으면 리드미컬하게 자꾸 반복적으로 아이들도 외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저 레벨은 좀 티키타카를 하면서 암송을 많이 입 밖으로 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럼 자동으로 그 단어랑 문장과 프레이즈, 수거구가 다 외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깨알이 되면 사실 그렇게 못하니까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다양하게 읽고 많이 풀고 반복해서 읽고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고, 이제 뭐 안 외워주고 이제 까먹을 게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늘 100점을 맞았는데 아이씨 몇 개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야. 시험 범위에 나왔던 건데 넌픽션 단어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막 전교에서 잘한다고 제일 잘한다고 막 소문났던 애가 내 짝꿍보다도 더 너다섯 개를 틀렸어. 왜냐면 그 당시 제가 막 성당 오빠 쫓아다니려고 공부를 더럽게 안 했거든요. 고3 때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영어를 잘해도 저도 안 외우면 저도 못해요. 근데 무슨 넌픽션 어떤 풍차 뭐 전력 이건 건데 내가 공부 안 하고 아예 대충 되겠지 하고 이제 시험 쳤는데 진짜 모르겠어. 단어 뜻을 몰라갖고 이러고 그냥 찍었는데 틀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놀래고 영어 선생님도 놀래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는데 뭐 할 말 없어요. 그냥 제가 잤어요. 공부 안 했어요. 뭐 이러는데 좀 화는 나는 거야 좀. 그리고 뭐 제 짝꿍이 공부 되게 잘하는 애인데 걔가 100점 만점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고 분하고 이래갖고 집에 오자마자 잠깐 내가 틀린 단어가 뭐였는지 그거부터 보자. 그래서 막 보고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도 분명 내가 공부했던 단어인데 뭐 까먹어서 틀렸거나 아니면 공부를 진짜 안 했어. 그래서 그냥 틀렸거나 어떤 연유에서건 내가 그 단어를 몰라서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그 단어를 에이씨 3개 틀렸다니 그러고 딱 덮지 않을 거예요. 그 시험지 그 단어 이게 뭐였지 이게 뭔데 이러면서 집에 와서 찾아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기억에 평생 남아요. 왜? 나한테 아픔을 준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거였구나 이러면 또 까먹어요. 이거를 그 즉시에서 읽고 오답 노트, 오답 단어 노트를 만들면 더 좋겠지만 제가 엄가다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런 거 뭐 표기하고 메모해 두는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거에다가 뭐 그냥 포스트잇이라도 붙여놔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다 딱 그래서 시험지를 막 모아둡니다. 현진이 거 수학 오답 문제지도 다 이제 이게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진이가 뭘 했었나 이거 틀린 거 그러면 이 수학 오답을 어떻게 했었냐면 그래서 노트에다가 이제 해갖고 이제 틀렸던 거를 다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에요. 현진이 거를. 그죠? 뭐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현진이는 제 자식이니까 그랬고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제 시험지도 이런 식으로 다 모아뒀었어요. 그러면 기말이고 뭐고 하면 이렇게 막 붙여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시험 치를 때는 또 틀릴까봐 그걸 다시 한번 보고 이게 왜 틀렸나 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 현진이가 그래서 굉장히 기말 중간이나 나중에는 되게 100점을 맞았어요. 저는 수학을 제일 잘 맞은 점수가 30점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한 60점 70점 수학을 더럽게 못했단 말이죠. 근데 항상 열심히 뭔가를 현진이 거 모아두고 이게 왜 틀렸나 이거를 여기다 적는 게 아니라 여기다 풀고 항상 풀면서 이제 나갔었단 말이죠. 이걸 왜 보여드리냐? 내가 모르는 거를 그냥 그걸로 넘어가면 이거였구나 그러고 넘어가면 사실 자기 것이 될 확률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단어만 계속 적어놓는 단어 카드라든지 단어 노트가 있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이제 국어인데 국어 같은 것도 이제 모르는 거 영어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현진이가 틀리고 있던 것들은 어떤 이 단어에서 이 단어를 내가 이제 괄호 안을 못 푼 거야. An elephant has a long nose인데 얘가 뭘 썼길래
has an elephant인데 elephants 복수로 썼구나. has가 단수를 위한 거라는 걸 몰랐던 거지. 이거 틀렸단 말이죠. 그리고 mice has냐 have냐. 그러니까 얘가 has, have를 다 틀려갖고 온 거야. mice는 복수니까 복수. 쥐들은 short leg, have를 써야 되는데 이것도 또 has로 쓰고. 얘가 have, has에 얘가 취약이구나. 이걸 갖고 이제 집중적으로 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이제 뭘 틀렸나. 이런 영어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오답을 이제 노트를 만드는 것까지는 오버인 것 같아서 시험 문제를 같이 갖고 있고 이걸 갖고 제가 항상 옛날에는 현진이 이렇게 막 붙여서 했단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반복이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미국 교과서 그래머 문제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벌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요. 그럼 나중엔 기계적으로 애가 그냥 촉촉촉촉 맞게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런 것들을 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읽게 하고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뜻을 알아야 된다. 번역본을 보가면서 모르는 단어, 내가 뜻을 모르니까 단어를 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어를 잘 못 외우는 거니까 뜻을 안다는 전제하에 뜻을 반드시 익히고 난다는 전제하에 단어를 암기한다. 암기할 때는 소리를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조금 목소리를 내서 암송한다. 예를 들어서 autumn 뭐 이러면서 가을, autumn 뭐 이렇게 소리 내서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게 필요할 거다. 세 번째, 깜지는 하지 말아라. 깜지에서 100번 써봤자 의미가 없다. 네 번째, 단어 100개, 200개, 300개 암기하는 거 큰 의미 없다. 제 친구 학원 원장이 학원에서는 엄마들이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시킨대요. 혼내고 체벌도 하고 암기할 때까지 집에 안 보내고 그럼 애들은 그 시험 다시 치르고 해서 그걸 외워서 맞을 때까지 새벽 2시, 3시까지 있고 초등학교 6학년 막 이런 애들이 거의 막 피곤해 있고 막 이런데 자기도 안 돼. 그래봤자 몇 달 뒤에 시험 치르면 또 단어 많이 까먹고 극적인데요. 그렇게 해서 암기하는 애들보다 자기 학원에서 단어의 암기량이 뛰어나고 단어를 알고 있는 양이 많고 영어를 단어에 엄청난 단어 킹인 애들 보면 책을 많이 읽고 문제를 많이 푼 애들이래요. 확실히 그거는요 불멸의 진리 같아요. 불변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읽고 장르별로 많이 풀고 많이 읽더라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고요. 정말 내가 못 외웠던 단어는 반드시 표시라도 해둬라. 아니면 뭐 단어 노트라도 써둬라. 그리고 6번째는 반드시 짧은 글밥의 레벨 1, 2 때는 티키타카로 엄마랑 막 외쳐가면서 그 한 문장이 좀 어려운 거라면 그거라도 티키타카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다면 쌍따봉 좀 날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라방고기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